예,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MIT 마드리드 랩에서 M-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 주제는 MIT 마드리드 랩에서 발표한 Adversarial Examples are not bugs, they are features라는 논문입니다. 이미 Adversarial Example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Adversarial Example이 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드버저리얼 이그젬플은 인풋 데이터에 작은 퍼터베이션을 추가해서 어, 인간의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모델이 오작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 이 마드리드랩 블로그에서 가져온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이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라벨도 피그라고 잘 분류할 수 있는 어떠한 클래시파이어가 있을 때 이 원본 피그 이미지에 인간은 알아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이 노이즈를 추가해서 원래 레이블이 아닌 특정 레이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객기로 오분류하게 만들게끔 하는 게 이제 어드버저리얼 이그젬플입니다. 그런데 이제 딥러닝 모델이 어드버저리얼 이그젬플의 이러한 거에 되게 취약해가지고 최근 머신러닝 분야랑 그 보안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2019년 닙스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어드버저리얼 이그젬플의 존재 이유는 잘 모르고 이건 에러다라는 식의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 논문에서는 이 유저풀 피처를 로버스트 피처랑 논 로버스트 피처로 나누어서 바라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드버저리얼 이그젬플이 이 논 로버스트 피처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어드버저리얼 어택 사례를 좀 흥미를 돋기 위해서 어드버저리얼 어택 사례를 두 개 갖고 와봤는데요.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CVPR 2018에서 발표된 미시간 대학이랑 삼성 리서치에서 같이 연구 그리고 뭐 다른 타 대학교들도 많았는데 거기에서 연구한 논문인데 이제 이 어드버저리얼 어택을 실 세계에서도 어택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이슈가 되게 높은데 이 논문을 보면 좀 되게 무서운 게 이 실제로 스탑 사인 가지고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하고 있을 때 이 스탑 사인을 보면은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 로버스트 이 CBPR 2018 논문에서는 이 스탑 사인을 봤을 때 이 스탑 사인이 멈추라는 신호가 아닌 스피드 리밋 45마일로 바뀌게끔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본 게 원래 이 바나나가 있었을 때 바나나 혼자 있었을 땐 바나나라고 제대로 클래시파이어가 봤지만 이 다른 패치가 들어옴으로써 바나나는 두 번째로 높은 값이고 첫 번째로 프레딕션 된 값이 토스터라는 이러한 어택 사례도 있고요. 이건 어드버저리얼 패치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이 딥러닝 모델이 어드버저리얼 어택에 되게 민감하고 되게 취약했었는데 그동안 왜 이러한 어, 딥러닝 딥러닝 모델이 이 조그만 펄터데이션만 추가해도 왜 이 돼지가 아닌 여객기로 분류하게 되고 이렇게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기존 견해는 어, 이 모델의 그 퍼셉트론은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유즐리스한 피처를 담당하는 퍼셉트론이 있고 유즐리스한 게 있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유즈풀한 피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돼지 사진이 들어가면은 이 돼지의 사진에 대해서 코를 담당하는 부분, 눈을 담당하는 부분, 귀를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앞다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크게 액티베이트 되면은 이게 결국 피그다라는 식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봤던 작은 노이즈를 추가하게 됐을 때 만약에 개로 이번에 됐다라고 하면은 그 작은 노이즈에 대해서 얘네들이
원래 이 유즈풀한 피처들이 액티베이트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 쪽으로 약간 버그와 같은 에러와 같은 개 쪽으로 이제 하이라이트이 된다, 액티베이션이 크게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갖고 온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견해가 잘못되었고, 사실 이 유즈풀 피처에 대해서는 로버스트 피처와 논 로버스트 피처로 나뉘게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봐가지고 만약에 개 사진이 똑같이 피그 사진, 돼지 사진이 있었다라고 치면은 원래 이 돼지의 로버스트한 부분을 강조하는 피처들이 있었고, 우리 인간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논 로버스트, 여기에서 짜잘짜잘하게 아예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돼지를 담당하는 논 로버스트 피처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드버저리얼 이그젬플을 가하게 되면은 이 논 로버스트 피처를 이제 건드리는 거고, 이 논 로버스트 피처가 원래는 돼지였지만 이걸 특정 여객기의 논 로버스트 피처로 변화시킴으로써 이 논 로버스트 피처가 여객기에 좀 많으니까 결국 모델은 여객기다라는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존 스탠다드 트레이닝 방식은 단순히 액큐러시만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 로버스트 피처와 논 로버스트 피처 둘 다 사용을 하고, 모델이 둘 다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 좀 더 자신의 액큐러시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스탠다드 트레이닝 방식이 아닌 로버스트 트레이닝 방식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먼저 B를 말씀드리고 A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기존 데이터셋에서 강아지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강아지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에 넣었을 때 만약에 더그라고 제대로 레이블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어드버저리얼 어택을 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가 더 이상 강아지로 분류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고양이로 분류하게끔 만들고 나서 이 분류한 어드버저리얼 어택을 가해서 새로 만들어진, 원래 로버스트 피처는 강아지로 그대로 보이지만 논 로버스트 피처는 고양이로 보이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 레이블도 그에 맞는 캣으로, 고양이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그냥 클래시파이어에다가 학습을 시키게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클래시파이어는 현재 로버스트 피처는 강아지라고 보고 논 로버스트 피처는 고양이라고 봤을 텐데, 이렇게 학습된 거에다가 나중에 일상 이 어드버저리얼 이그젬플이 아닌 실제 다른 데이터셋을 갖고 와가지고 이 고양이는 어떤 거야? 라고 실험을 했을 때 그 고양이를 더그라고 보는 게 아니라 캣이라고 분류를 제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저자들은 여기에서 봤을 때 실제로 우리 인간에는 로버스트 피처만을 보고 있지만 이 모델은 로버스트 피처가 아닌 논 로버스트 피처를 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나중에 뒤쪽에 가서 보시겠지만 저희 트레이닝 셋은 로버스트 피처만을 갖고 있는 데이터와 논 로버스트 피처만을 갖고 있는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장점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 로버스트 피처만을 가지고 만약에 모델을 학습하게 된다면은 일반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에도 성능이 우수하게 잘 나왔고, 어드버저리얼 어택, 그러니까 이 개구리 사진이 있었는데 그 개구리를 고양이의 퍼터베이션을 추가했을 때 에도 그런 것도 제대로 개구리라고 판명을 할 수 있게끔 어드버저리얼 어택에도 강한 그러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결과를 낳을 수 있었고, 논 로버스트 데이터셋
것을 가지고 어떠한 스탠다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했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반 이미지 이 이미지를 갖고 와서 했을 때도 아, 이 이미지는 개구리야 라고 제대로 판명을 하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논 로버스트한 피처에서는 이게 지금 개구리를 나타내고 있을 텐데 이걸 폴터레이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낮은 액큐러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여기 로버스트 피처랑 넌 로버스트 피처를 예,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나오나요? 그게 바로 이 뒷장에 있습니다. 오케이.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저자들이 처음으로 원래는 유즐리스 피처랑 유즈풀 피처로 봐왔던 그 관념에서 이 유즈풀 피처는 사실 유즈풀 피처 내에서 로버스트 유즈풀 피처와 논 로버스트 유즈풀 피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유즈풀 피처 먼저 보게 되면은 인풋 X란 이미지와 페어되는 Y가 있었을 때 이 이 Y 이 레이블과 그 코릴레이션이 높은 피처를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로우 값이 이상이면 그거는 로우 유즈풀 피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게 맨 마지막에 4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돼지 사진이 있었고 맨 처음에 여기에서 액티베이트된 값이 만약에 7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7 유즈풀 피처가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자동차의 바퀴를 담당하고 있는 애는 뭐 0.1 정도 액티베이트 됐다. 그러면은 얘는 0.1 유즈풀 피처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로우 유즈풀 피처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유즈풀 피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로버스트한 거와 논 로버스트한 걸 나누냐라고 하면은 이 펄터베이션을 추가해가지고 인풋 이미지 X에다가 미량의 노이즈를 추가를 시켰을 때 이 인피멈 하한 값이 특정 감마 값보다 만약에 높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만약에 이 돼지의 귀를 담당했던 게 7이었는데 이 7이 펄터베이션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마값보다 아직까지 높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로버스트 피처라고 보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만약에 이 펄터베이션을 추가했을 때 값이 크게 변해가지고 마이너스 값으로 그러니까 0에서는 멀리 떨어진 이러한 건 이제 유즐리스 피처 0.1 이런 건 유즐리스 피처인데 0보다 컸던 게 만약에 0보다 컸던 게 만약에 마이너스 값으로 반대로 튀게 되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많이 큰 변화가 있게 되면 이거는 유즈풀하지만 논 로버스트한 피처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스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원래 스탠다드 트레이닝 잠깐만 다시 돌아가서 예. 여기 델타가 어떻게 지금 정해지는 거죠? 이 델타는 정해지는 게 사실 이 전 마드리드 랩에서 나왔던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델타는 이 펄터베이션인데 이게 만약에 돼지라는 사진이 있었을 때요. 그 돼지 사진이 그 고양이로 변하게끔 이걸 제가 고양이로 변하게끔 준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건 이제 여기에서 이 로스 텀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 델타를 취했을 때 이 기존 인풋 X가 원래 Y랑 페어가 된 건데 이 Y와 페어가 되지 않고 특정 타겟 고양이 타겟 T라고 하면은 그 고양이 T로 가게끔 하는 로스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그 논문은 완벽하게 보지를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이 델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는 확인하지 여기서 예.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게 로버스트 피처고 예. 어느 게 non 로버스트 피처냐를 예. 이 갈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x는 우선은 인풋이니까 전체적인 입력 영상인데 거기서 어느 부분을 예. 그러니까 델타가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어디를 건드려야만이 이게 이쪽으로 치우쳐지고 다른 건 건드려봤자 여전히 똑같이 나오고 이게 지금 키 퀘스천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어, 설명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델타라는 거는 이 인풋 이미지 X가 있었을 때요. 잠시만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펄터베이션이고 이 델타를 취했을 때 만약에 그 귀를 담당하는 애들이 있었으면은 이러한 펄셉트론들은 그 델타를 취해도 크게 변하지가 않는 그러네요. 그 인간 눈에는 크게 안 변하는데 이런 건 크게 변하지가 않는데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뭐 찌글찌글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논 로버스트 피처인데 이 논 로버스트 피처는 델타를 취할 때 값이 크게 변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로버스트 피처, 논 로버스트 피처로 나눈다라고 전 그렇게 이 논문을 이해했거든요. 근데 adversarial example들이 예, 예. 보면은 사실 말로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네. 이게 입력 영상에다가 그냥 랜덤 노이즈를 집어넣어 가지고 adversarial example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랜덤 노이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그러니까 노이즈를 집어넣는데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게 함으로써 이게 바운더리가 넘어가게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델타가 지금 x에서 어떤 부분에 있는 x만을 이렇게 흔들게 함으로써 이게 adversarial example이 되느냐 그 설명을 좀 해줬으면 어, 좋겠는데 지금 아직 이, 이 델타가 이, 이 영상에 대해서 특정 부분만 이렇게 바꾸는 거로 전 이해하지 않고 이 영상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픽셀당 RGB 값에 대해서 어떠한 입실론 값만큼 변하고 또 한 픽셀에 대해서 입실론 값만큼 변하고 이 전체에 대해서 변화시켰을 때 그 값이 크게 안 변한 거는 로버스트 피처고 값이 크게 변해가지고 만약에 값이 크게 변한 거는 이제 논 로버스트 피처라고 정의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전 이 노이즈를 추가하는 그러니까 거. 그렇다면은 네네. 지금 피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mid-level feature들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미드 레벨. input feature이 아니고 mid-level feature. 거의 softmax까지 가지 않고 예, 소프트맥스 전까지 훨씬 더 전이라고. 전역에 예, 예. 그러니까 그 mid-level feature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어펜딕스에서 봤을 때 그 패널 메이트 레이어인가? 그거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알아보니까 맨 마지막 이전 단계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저는 퍼터베이션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계속 네, 진행하세요. 네, 나중에 더 나가면 아마 더 아, 명확하게 될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스트 트레이닝이 아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제 로버스트 피처와 논 로버스트 피처를 나눠가지고 보는 건데 그냥 스탠다드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델은 어떤 피처든지 자기의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로버스트 트레이닝이라는 어드버저리얼 로스 펑션을 사용한 게 이제 로버스트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드리드 랩에서 가져온 건데 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제 인풋 X랑 페어된 게 Y인데 이 인풋 X에 대해서 어떤 펄터베이션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펄터베이션 이미지 전체 영상입니다. 이 이미지 전체 크기만큼의 이 펄터베이션을 추가했을 때 이 Y로 가지 않게 로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이 어드버저리얼 이그젬플의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이제 어드버저리얼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 로스텀 가지고
트레이닝 시킨 게 이제 로버스트 트레이닝 모델이라는 거였고요. 이제 만약에 이 논문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유즈풀 피처에서 로버스트 피처랑 논 로버스트 피처를 만약에 따로 구분해서 만들 수가 있다면은 이 로버스트 피처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이 로버스트 피처 데이터만 가지고 스탠다드 트레이닝 스탠다드 트레이닝 방식으로 이 로버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드버저리얼 이그젠플의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이러한 로스 필요 없이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만 사용을 해서도 이 데이터셋은 로버스트한 피처만 갖고 있기 때문에 논 로버스트 피처를 보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버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 또 어드버저리얼 벌런티어 그러니까 이 취약성이 논 로버스트 피처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논 로버스트 피처 데이터셋만을 또다시 구성하게 되면은 일반 이 논 로버스트 피처 데이터셋 가지고 학습한 모델에 대해서 일반 데이터셋으로 프레딕션을 수행했을 때 만약에 높은 액큐러시다라고 하면은 이 모델이 논 로버스트 피처 또한 보는구나 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로버스트 피처만 가진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방법을 먼저 보자면은 이건 결국 로버스트 모델이 필요합니다. 아까 어드버저리얼 로스 펑션을 보셨는데 그걸 통한 2018년도 그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 로버스트한 이 데이터셋의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인풋 X 데이터셋에서 XY 페어에 대해서 로버스트 피처의 인풋으로 들어간 게 결국 그 들어간 피처가 있다면은 그 X의 피처는 이 로버스트하다고 여기 그 로버스트 모델의 로버스트 클래시파이어에 없는 피처는 그냥 안 보게 하는 그러니까 뭐 이러한 논 로버스트한 것들은 안 보게 되는 그런 데이터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오브젝트 펑션을 보면은 이 랜덤한 이미지로부터 특정 X 이미지와의 차이를 최소화시켜가지고 이제 로버스트한 이미지와 이 X에 대한 라벨을 페어시켜가지고 이제 로버스트 데이터셋을 구성하게 되겠고요. 이걸 한번 보게 되면은 스탠다드 트레이닝 방식을 그냥 일반 데이터셋으로 했을 때 스탠다드 애큐러시는 되게 높았지만 어드버저리얼 어택을 가하게 되면은 엄청 취약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뭐 원래 저희가 알고 있던 문제점이었고 어드버저리얼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이제 일반 데이터셋에 대해서 스탠다드 애큐러시도 높고 어드버저리얼 애큐러시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드버저리얼 트레이닝이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스트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트레이닝인데 여기에서 말한 이 로버스트 데이터셋만을 가지고 했을 때 당연히 스탠다드 애큐러시도 높았고 아무래도 로버스트 데이터셋에는 논 로버스트한 그 피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드버저리얼 어택을 가해도 그러니까 이 어드버저리얼 어택이 논 로버스트 피처를 건드려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어드버저리얼 어택을 해도 어느 정도 높은 그 성능을 보였고 그런데 논 로버스트 피처만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이제 스탠다드 애큐러시도 엄청 높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논 로버스트 피처만 가지고 학습하다 보니까 어드버저리얼 어택을 가하게 되면은 이 논 로버스트 이게 많이 취약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방어를 못한 이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위에 있는 그림, 예. 이게 D하고 로버스하고 그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봐요. 예. 이 D는 그냥 일반 그 C 파텐의 데이터셋인데 여기에서 D head sub
R이 로버스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타겟 클래스에서, 아니 다른 클래스에서 에어플레인이 아닌 뭐 노이즈, 그냥 노이즈에서부터 이제 이 에어플레인과 에어플레인에서의 로버스트 피처만 뽑은 게 이제 D head sub R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 그 D head non 로버스트는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안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잠시만요. 아, 예. 이 이미지와 유사한 다른 이미지가, 원래 이 이미지는 에어플라인으로 가야 되는 이미지였으면은, 아, 죄송합니다. 이 이미지는 에어플레인인데, 쉽에서 이제 갖고 옵니다. 다른 데이터를. 그래가지고 이 에어플레인과 유사하게끔 만든,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에어플레인이랑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가 원래 Y라는 데이터였으면은, 아니, Y라는 레이블이었으면은, 이 유사하게 만들면서, 이 이미지를 유사하게 만들면서 에어플레인이 아닌, 다른 쉽이라는,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좀, 네. 예. 이 에어플레인에 대한 이 어드버저리얼 어택은 다른 클래스로부터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쉽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쉽과, 이 쉽 이미지를 어드버저리얼 어택을 가해가지고 에어플레인 쪽으로 가게 하면은, 이 로버스트 피처는 비록 쉽일지언정 이 논 로버스트 피처가 에어플레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논 로버스트 피처는 에어플레인에 대한 논 로버스트 피처는 이 다른 클래스로부터 어드버저리얼 어택을 가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다시 네,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여기 부탁할게요. 예, 지금 이제 결국 네. 이제 아까 질문도 그랬었지만 예, 예. 피처라고 하는 부분이 네, 미드 레벨 피처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그 하여간 오리지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는 로버스트고 하나는 난 로버스트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결국은 이제 그 이미지라고 그 로버스트하고 난 로버스트를 라는 데이터셋을 갖다가 그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방식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 로버스트라 그러면 위에 있는 뭐 그 뒤에 있는 그 에어플레인이나 쉽이나 이런 데서 한 부분적으로 저기 하는 건지 아, 아니면 전혀 다른 네. 또 어떤 데이터셋이 있는 건지 그걸 확실하게 좀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이제 로버스트 데이터셋만을 봤을 때는 이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에 대해 이 에어플레인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일반 랜덤한 이미지가 있었을 때 그 이미지와 이 로버스트 모델 이 로버스트 클래시파이어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인풋 이미지 에어플라인이 들어갔을 때 여기 GX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에어플레인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 노이즈성 랜덤이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를 넣었을 때 G 노이즈가 나올 텐데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이 원본 에어플라인 이미지에 대해서 이 노이즈로부터 이게 그러니까 로버스트 피처만을 보는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면은 같이 그 레프레젠테이션 맵의 그 차이가 최소화되게끔 만들게 되면은 이미 여기에서는 논 로버스트 피처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레프레젠테이션 차이를 줄이게 되면은 이 노이즈라는 거는 이 A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이미지만 갖고 로버스트한 피처만 갖고 오는 걸로 형성이 되겠고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면은 이 A라는 클래스의 라벨과 함께 페어시켜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게 이제 이 D heads of R이 되겠고요. 이 로버스트 데이터가 되겠고요. 논 로버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인풋 이미지 X가 원래 Y라고 나왔으면은 X 프라임에 대해서 넣어가지고 이게 특정 T로 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은 원래 개가 들어갔을 때 얘가 개다라고 했었으면은 이 개가 들어갔을 때 얘가 고양이가 나오게끔 T로 나오게끔 하는 이 로스가 요게 되겠는데 인풋 이미지 X와 유사한 X 프라임 입실론보다 작은 차이를 갖고 있는 이 X 프라임이 원래는 Y라는 그 Y라는 레이블로 가야 되는데 T라는 레이블로 가게끔 어드버저리얼 어택을 가한 게 이제 논 로버스트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예.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클래시파이어가 일단 예. 트레이닝이 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버스트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풋을 할 때 예. 인풋에다가 플러스 랜덤 노이즈를 집어넣는데 네. 이 랜덤 노이즈를 이제 여러 번 이제 뭐 수만 장 이렇게 집어넣되 랜덤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클래시파이어가 노이즈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버스트하게 클래시파이어 소프트맥스 밸류가 네. 계속 잘 나오는 그런 노이즈들은 인풋 이미지하고 같이 페어를 해서 데이터셋으로 네. 로버스트 데이터셋이라고 만들고 예. 그리고 그 반대로 랜덤 노이즈가 들어갔을 때 클래시파이어가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그것들은 모아서 non-robust 노이즈로 페어를 한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들리는데 네, 로버스트는 저랑 똑같이 이해를 하셨는데 이제 논 로버스트 데이터셋 구성하는 거는 이제 어드버저리얼 어택을 가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 노이즈를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adversarial attack을 한다는 말이거든. 예. 내 생각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네. 같은 펑션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로 쓸 수가 있잖아 어차피. 하나로 쓴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같은 클래시파이어를 하나로 계속 같이 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런데 아니요. 이제 예. 아닌가? 같은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셋을 만들 수 없다라고 전 판단을 한 게 일단 로버스트 데이터셋 구성하는 거는 로버스트 클래시파이어 로버스트 모델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맞는데 만약에 이 로버스트 클래시파이어 가지고 논 로버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논 로버스트 데이터셋을 만들 수 없게 되는 이유가 이 로버스트한 모델은 더 이상 이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러한 어떠한 논 로버스트 피처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들이라 어쨌든 여기 C라고 해놨는데 예. 처음 얘기했듯이 로버스트한 피처 셋을 예. 만드는 그 방식은 내가 얘기한 게 자네랑 동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똑같은 상황 내에서 어쨌든 인풋은 계속 랜덤인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 만드는 거는 계속 랜덤한 노이즈를 계속 집어넣어서 거기에 그 로버스트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들만의 그 노이즈들만을 따로따로 같이 인풋 페어하고 지금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똑같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클래시파이어는 트레이닝을 전혀 더 이상 안 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데이터셋만 보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노이즈는 클래시파이 퍼포먼스가 푹 떨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 네.
네? 노이즈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이즈가 여전히 로버스트하게 나오는 것들만을 뽑아낸 게 로버스트 데이터셋이고 가령 결과가 형편없게 나오는 것들은 바로 adversarial attack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노이즈잖아. 그렇게 되면. 근데 교수님, 만약에 그 노이즈가 형편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에어플레인이 아니라는 거일 뿐이지 그게 쉽인지 덕인지 트럭인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를 바로 예. 에어플레인으로 클래시파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노이즈를 썼더니만 덕으로 나왔단 말이야. 왜냐하면 인풋 노이즈는 좀 랜덤으로 한다 그랬잖아. 예.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다 뿌려보고 잘 되는 거를 로버스트로 뽑아내고 네. 잘 안 되고 가령 adversarial하게 끌고 가는 방향성이 있는 것들은 non-robust라고 그렇게 모아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러면. 네, 그렇게 해도 될 거. 그렇게 해도 논로버스트 피처 구할 수 있어. 논로버스트 데이터셋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자네가 네. 설명한 걸 그대로 양쪽에다 적용한 것뿐이야.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네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내 추측엔 그래. 지금 여기 좌표를 보면은 두 단계가 있는 것 같다고. 자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로버스트 피처를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래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예. 그리고 또 여기 트레이닝을 한다 그랬거든. adversarial training. 네.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은 또 클래시파이를 또 트레이닝을 더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 로버스트 모델이 그러니까 로버스트 데이터셋을 만들려면은 로버스트 모델이 필요한데 이 로버스트 모델은 로버스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저희가 X와 Y의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오케이. 예. 그러니까 네.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는 아마 트레이닝을 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내 생각.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델을 만들 때는 아마 랜덤 노이즈를 집어넣었을 때 가령 성능이 떨어질 경우에 근데 어쨌든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이니까는 그럴 땐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 되잖아. 이제 데이터셋을 더 첨가시킨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있던 데이터셋에다가 노이즈를 붙인 것도 또 데이터로 해서 그런 노이즈가 들어갔을 상황에도 여전히 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학습을 시키면은 로버스트하게 되겠지 아마. 예. 그럼 그게 지금 이 뒤랑 약간 연관이 있긴 한데요. 그게 만약에 교수님 말 네네. 그게 만약에 그냥 노이즈한 것부터 만든 데이터면은 이 뒤랑 완전 비슷한. 그러니까 특히 어떤 식으로 이걸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느냐면 먼저 로버스트 데이터셋을 아까 자네가 얘기했던 대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셋을 랜덤 노이즈 때문에 클래시파이가 굉장히 엉뚱한 답을 내는 그런 것들을 따로 또 뽑아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클래시파이를 트레이닝을 더 추가를 시키면은 그러면은 로버스트하게 그러니까는 그 원래 고려하면 안 되는 그런 non-robust한 피처들은 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웨이트이 조정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네네. 그렇게 하는 거로 아마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난 지금 추측을 하는데 내가 논문을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아마 자네가 얘기한 걸 들으면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논 로버스트 피처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는요. 이제 그냥 그 스탠다드 클래시파이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X와 X 프라임 여기에서 X 프라임은 다른 클래스의 이미지를 갖고 오거든요. 이 논문에서는 결국 이 인풋. 오케이. 근데 방금 교수님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정답 이미지에다가 노이즈 넣는 게 아니고
다른 네네.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네.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뭐 그렇게도 예, 예. 할 수는 있겠지. 그렇게 네. 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 샘플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예, 오케이. 근데 오케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이제 주신 관념이 이해가 갑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랬을 때 결국 이 인풋이 원래 y랑 x가 y로 가야 되는데 이 x 프라임을 특정 t 다른 타겟 클래스로 특정 레이블로 이 로스를 줄이는 게 이제 노 로버스트 그게 될 텐데 여기에서 얘네가 실험한 거는 좀 더 추가해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그 특정 레이블에서 디터미니스틱하게 갖고 올 거냐 아니면 랜덤하게 갖고 올 거냐. 그러니까 고양이는 무조건 개로, 개는 무조건 뭐 개구리는 무조건 여객기로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고양이 내에서 여러 군데에서 고양이로 여러 군데에서 뭐 강아지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한번 보게 되면은 만약에 랜덤하게 뽑게 되면은 논 로버스트한 피처만 이제 0보다 큰 값이고 로버스트한 피처는 아예 다 무시가 되겠죠. 여러 군데에서 갖고 오니까 그게 완전 그 노이즈에서부터 이 논 로버스트 데이터셋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게 결국 이 효과가 날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특정 레이블에서 특정 논 로버스트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면은 논 로버스트 피처는 0보다 큰 값을 갖고 있겠지만 로버스트한 피처는 완전 상관없다 보니까 네거티브 텀을 갖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한번 실험을 봤을 때 뭐 시바텐이랑 이미지넷 봤을 때 그냥 이미지 데이터셋 가지고는 뭐 95.3%, 96.6%가 나왔다면은 랜덤으로 했을 때가 더 당연히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터미니스틱 했을 때도 이러한 성능을 보였던 거는 결국 이 데이터가 그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제 생각이지만 논 로버스트 피처보다는 논 로버스트 피처를 더 많이 본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도 제가 이걸 어떤 비교를 하면서 느꼈냐면은 예. 논 로버스트 데이터셋만 가지고 한 거랑 그냥 로버스트 데이터셋만 가지고 한 거랑 그냥 데이터셋만 가지고 한 걸 보면은 애큐러시가 원래 엄청 높았을 때 논 로버스트는 살짝만 떨어지고 로버스트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기존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저는 좀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이 전체 이 로버스트한 피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짜질꾸리한 걸 보는구나라고 느꼈고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이제 컨볼루션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무리 큰 이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콜을 본다고 해도 이 콜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동안 이 어드버저리얼 이그젬플에서 설명 못했던 부분이 트랜스퍼빌리티인데요. 이 트랜스퍼빌리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레즈넷에서 어드버저리얼 어택이 성공한 사례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피그 이미지를 레즈넷 50에서 넣었을 때 만약에 이 피그가 고양이다라고 이렇게 어드버저리얼 어택이 성공을 했으면은 이게 이 레즈넷 50에서만 계속 어택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댄스넷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고 뭐 VGG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그동안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논 로버스트 피처라는 걸 알아내면서 또 다른 걸 봤을 때 테스트 애큐러시는 당연히 레즈넷 50가 제일 높았고요. 이 레즈넷 50에서
만든 어드버저리얼 어택을 가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잠시만요. 예. 이게 결국 성능이 높다라는 거는 논 로버스트 피처만 가지고 학습한 건데, 이게 성능이 높다라는 거는 이 레진 FPT는 논 로버스트 피처를 더 잘 보고 더 민감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학습이 잘 될수록 이제 어드버저리얼 어택을 가할 때 얘가 더 많이 그 민감하다라는 표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트랜스퍼빌리티도 논 로버스트 피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뒤에 어펜딕스에 많은 그 정의가 돼 있는데 제가 이 분야를 처음 봐가지고 그 수식 전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준비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습니까?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논문 오늘 접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adversarial example, 사이버 어택이 굉장히 지금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실에서 이 논문을 좀 어느 정도 기초적인 상식이라든지 그런 이해가 가능하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러닝 방식에도 우리가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